실제로 바꿔드리고 나면은 확실히 여드름이 덜 올라와요. 가리다가 더 나고 또 그러니까 더 가려야 되고 악순환 연속이에요. 지금 난리 났지. 나 이러고 처음 해봤어 진짜. 저는 안전하고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법을 알려드리니까 예민하신 분들 꼭 따라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그 세안 영상이 편집하다 보니 좀 잘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는 아예 메이크업을 처음에 하고 지운 영상까지 한번 다시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드름이 좀 덜 나는 순서로 말씀드리면 1번이 파우더, 2번이 선크림, 3번이 비비크림, 4번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5번이 쿠션, 6번이 컨실러. 뒤로 갈수록 엄청 커버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분류하자면 그런 순서대로 여드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쿠션이나 리퀴드 파운데이션 종류는 아주 중요한 날 아니고서는 평상시에는 좀 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화장품 교육을 자주 하는데 각자 뭐 쓰는지 물어보면 쿠션 쓰는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쿠션을 한 8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균검사하는 실험을 통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적셔있는 폴리우레탄 폼에 퍼프를 갖다 대서 찍었다 다시 왔다 찍었다 다시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다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여기 균이 다시 그거 들어가서 자라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화장품 안에 이제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오염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좀 여드름이 좀 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균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균 다시 찍어 바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심해야 되겠고. 컨실러는 여드름 난 거나 그런 데 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여드름을 가릴 수는 있지만 더 여드름을 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선의 고리죠. 원래 여드름 많이 나는 분들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요. 컨실러를 거의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드름 한두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고 여드름 아물면서 붉은기가 심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로 그게 잘 안 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컨실러를 더 빠르죠. 엄청 이제 숨을 못 쉬게 막는 거예요. 여드름 균들은 사실 함계성이라고 해서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인데 더 산소를 못 만나게 막아주면 걔네들이 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리다가 더 나고 또 그러니까 더 가려야 되고 악순환 연속이에요. 그걸 딱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타협을 보는 거죠. 중요한 날에 남자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그럴 땐 쓰시라. 근데 우리 맨날 그렇게 쓰지 말자.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컨실러라든지 쿠션이라든지 리퀴드 파운데이션 쓰는 빈도를 줄이면은 훨씬 좀 안정화가 돼요. 그래도. 피디님이 조금 고화질로 찍어달라 그랬는데 제 핸드폰 사양이 못 따라줘요. 그래가지고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거의 투지폰 같은 왜 이럴까? 또 역시나 들떴습니다. 세안을 하자마자 스킨이나 에센스 같은 거 따로 안 바르고 바로 크림 바르거든요. 자 이제 중요해요. 틴티드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인데 톤업 선크림이에요. 우리나라 브랜드예요. 닥터 에슬이라고. 여기 나오는 선크림을 저는 민감 피부분들이라든지 여드름 많이 나는 분들 추천드려요. 바르자마자 딱 티가 나죠. 백탁 현상이 좀 뚜렷한 거라 가지고 선크림 바르는 양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티스푼 하나 정도는 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티스푼이 생각보다는 듬뿍 바르면 양이 꽤 많고 그만큼 다 바르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발라야지 선크림의 케이스에 적혀있는 차단 효과를 다 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안 바르죠. 지금 난리 났지. 나 이러고 처음 해봤어 진짜. 나 너무 재밌었어요. 좀 톤업 선크림 아직 바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쪽 눈가를 특히나 최초에 발라요. 왜냐하면은 피지선이 많이 발달하지 않고 얇고 기미가 잘 생기는 부위가 이 부분이거든요. 선크림 바를 때 이 부분을 특히나 잘 신경 써서 발라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려요. 비비크림을 사용합니다. 요 비비크림이 좀 그래도 여드름 나는 분들 좀 덜 나요.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사실 전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나비 좀 모공인데 좀 쓴다든지 얼굴 중심부 쪽을 톤을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거의 끝내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제가 왜 립 제품을 마지막에 또 보여드리냐면은 립스틱이나 립글로즈 때문에 사실 입 주변에 여드름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동물성 기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성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뺀 거라서 좀 심플해요. 요걸 평상시에 쓰고 중요한 날에만 그걸 쓰시라. 그리고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화장품들에 비하면 발색력이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요걸 써주면 안전하다. 저는 안전한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저희 메이크업의 끝이고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도 내가 민감하고 여드름 많이 난다 그러면은 데일리로 이렇게 하시라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로 다니시는 분들 바꿔드리고 나면은 확실히 여드름이 덜 올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이 끝났고요. 깜짝 놀란 게 네네네. 여태까지 만났던 친구들의 네네네. 반의 반 정도. 그러니까 이 메이크업은 약간 예술의 영역이에요. 저는 안전하고 데일리로 할 수 있는 거 최소한의 법을 알려드리니까 예민하신 분들 꼭 따라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씻어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번에 보셨을 거예요. 클렌징 밀크. 이거를 물로 헹궈내요. 클렌징 로션을 뭘로 지워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전 미온수로 한다. 티슈나 다른 솔 같은 거 사용 안 한다.
이제 클렌징 방법들이 많은데 클렌징 젤로 하면은 거품이 별로 안 납니다. 자, 거품이 얼마나 안 나는지. 거품이 거의 별로 없잖아. 원래 하면 하얗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거품이 많이 나면은 피부에 있는 단백질 지방층을 손상시키거나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정도 화장을 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랑 가벼운 젤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씻긴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많이 땡기지 않아요. 클렌징 폼으로 하고 뜨거운 물 하다 보니까 이온수라고 말씀하셔서 놀랬죠? 네, 놀랐어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약간 여드름 피부시잖아요. 그리고 살짝 홍조기 있는 편이세요. 우리 피부는 항상 적절한 온도,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에 돼야지 우리 얼굴에 있는 많은 효소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효소들은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너무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러면 그 피부의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를 하시고 가끔 막 목을 닫아준다고 찬물하시는 분들 계신데 권하지 않아요. 그 뜨거운 물로 하면 너무 장벽이 많이 씻겨나가서 엄청 건조해져요. 샤워하면서 그 물로 또 세안하시는 분들 계신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기분 좋은 댓글이에요. 저는 평생 이런 댓글 처음 받아봐서 조금 신났거든요. 다른 유튜버들 말 너무 들어 답답했는데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빠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아주 편한. 제가 옛날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 네이버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여자 원장님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 제가 참 말이 빠른 것 때문에 힘들은 분들도 많고 조금 죄송스러울 때도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 오시면 천천히 말씀드리거든요. 맞춰서 또 말씀드리니까 좀 빠르게 얘기해볼게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세럼, 수분크림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클렌징 워터도 클렌징 오일이나 밤보다는 조금 덜 민감한 편이긴 한데 이 홍조가 심한 분들이라든지 편평사막이 있는 분들은 이 솜으로 마찰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클렌징 워터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클렌징 밀크를 하고 나서 미용 티슈 닦는다고 하셨는데 클렌징 밀크하고 미용 티슈 닦으면 클렌징 밀크를 사용한 신경 쓴 것이 많이 차감이 되죠. 왜냐하면 티슈를 사용하거나 솜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맨질맨질하고 부들부들하게 씻는 걸 권해드리고 저는 도구 없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렌징 밀크 물로만 사용하시나요? 폼을 사용하는 게 영상이 잘려서 그래요. 폼이나 젤 가볍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번창하시라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어떠세요? 저런 거 보면 기분이?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다. 아. 사람들이 너무 저는 요즘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 요즘 너무 바쁜 시대잖아요. 영상 보고 그냥 뭐 좋아요 누르기에도 바쁜 시대인데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써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애정인지 몰라요. 이번 영상도 댓글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